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유언 대용 신탁을 하라.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사연 만나보시죠. 이 집 삼촌 이름으로 돼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집 명의 바꾸나 그것도 고향 땅까지. 이거 어떡할 거야? 너희 엄마가 보상으로 나한테. 팽팽하게 대립하는 세 사람,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저리됐네. 벌써 가려고?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김유지 씨. 엄마 나 오늘 일 있어서 이만 좀 가볼게. 외삼촌 엄마 좀 잘 부탁드려요. 그러나 바쁜 일상생활에 남매들은 어머니를 간병하지 못하고, 그런 어머니 옆을 지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동생 외삼촌. 안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유지 씨를 살뜰히 챙겨주는 외삼촌 덕에 마음의 짐을 덜고 있었던 남매. 아이 이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저혈당으로 세상을 떠나버린 김유지 씨. 어머니의 사망 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남매. 뭔가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요. 아니 이게 뭐야? 뭔데 그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집이 왜 외삼촌 명의로 돼 있는 거야? 이거 어머니 집뿐만 아니라 고향 땅까지 외삼촌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장 나와요 이 삼촌아! 이게 무슨 소란이야 시끄럽게. 이 집 외삼촌 명의로 돼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 데리고 집 명의 바꾸나 그것도 고향 땅까지. 이거 어떡할 거야? 아, 이것들이 진짜 내가 그동안 네 엄마 병간호하고 병원 데리고 하고 그리고 시키고 밥을 먹였어. 그래서 보상으로 나한테 이게 준 거라고. 자 봐봐, 이거 봐봐. 내 집과 파주에 있는 고향 땅 전부 나의 남동생인 김뻔뻔에게 상속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당신이 어머니한테 강요해서 쓴 유언장이잖아. 이 유언장이 당신이 쓴 건지 엄마가 쓴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야, 어머니 모든 재산이 자식들 대신 외삼촌에게 전부 돌아간 상황.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네, 자식들 입장에선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요즘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연들도 많다고요. 제가 지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한 이래 전화통에 가장 불이 뜨겁게 난 것 같아요. 깜짝 놀랄 정도인데 아마 우리가 오래 살게 되면서 실제 여러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 많기 때문에 또 궁금증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또 많아진 게 치매 환자입니다. 올해 치매 환자 100만입니다. 이렇게 100만이 되는 치매 환자가 있다 보니까 재산과 관련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자식이 아니라 친인척 아니면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재산이 가는 경우들도 막 생겨나는데 한 상담사의 경우는 이분 두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온 가족이 살고 아버님만 한국에 혼자 남아 계신 거였어요. 그러니 이분이 그냥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치매가 오면서 이제 가사 도우미 분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한 6년 정도를 함께 이분을 이제 케어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들들이 찾아와 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물론 이 아들들도 문제지만 이분이 이 치매 어르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 자기 명의로 돌려놔서 이게 나중에 소송으로 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참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지만 무서운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단 어머니께서 남기셨다는 그 유언장이 실제로 직접 작성하신 건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당연히 무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머니께서 또 치매가 걸리셨고, 근데 또 자식들도 아니고 이게 남동생한테 준다는 거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치매가 경증부터 중증까지 이게 정도가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근데 무조건 치매 환자가 썼다고 해서 그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발전 과정, 시간이 그러니까 치매가 초기에 시작을 해서 중증으로 이제 지나가는 시간, 뭐 이런 게 다 개인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치매 어느 정도 진단을 받으면은 내 재산 처분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많이 문의들 해오시는데요. 판례를 하나 소개를 드리면 2009년에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유언은 2014년에 작성이 됐습니다. 자, 이 경우에 법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에 완전히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유언은 유효다라고 본 사례가 있었고요. 네. 반대로 치매 진단은 없었지만 유언장이 작성된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치매 중증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이 경우에는 당시에 진단은 없었지만 그 직후의 상황으로 봤을 때 유언장 작성 당시에도 의사 능력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판례가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당시의 의사 능력이 현실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치매와 관련해서 의심 증상이 있거나 진단을 받았을 때 유언이나 재산상 처분을 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건강 관련해서 진단서를 좀 첨부해 놓으시고 당시의 상황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좀 마련해 놓은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이 경우에 자식들은 자기 몫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무상 또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네.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면 갑자기 이제 치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은 이분이 재산이 없으면 사실 아무도 안 올라고 해요. 씁쓸하죠. 근데 재산이 많으면 갑자기 서로 올려고 합니다. 서로 모시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장남이 그동안 이제 뭐 소원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시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 모시겠다. 그래서 1년 정도 모셨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전 재산이 아들한테 가는 경우예요.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법무사 사무실 가서 징역 계약을 한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멀쩡하거든요. 이 아버지가 치매가 심해서 이 징역가 무효입니다. 소송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부모님께 잘하고요. 인감도장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인감도장만 가지면 사실 징역이 할 수가 있거든요. 인감도장 관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년후견인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니까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추천해 주신 방법이 바로 공개했던 유언 내용 신탁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구체적으로 뭔가요? 은행에 돈 맡기는 건가요? 네, 사실 우리 사례에 나왔지만 아까 이호선 교수가 소개해 주신 내용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나를 부양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고맙고 마음이 쏠리기 마련인데 사실 이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1인 가구가 1000만 명 시대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이후에 건강이 악화됐을 때 자녀들이 해외에 있을 때 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이신 분들에게 좀 추천할 수 있는 게 유언 대용 신탁입니다. 금융기관에 이제 신탁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선택을 해서 생전에는 내 재산을 수탁자, 은행에게 맡긴 이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사후에는 누구에게 증여를 하거나 한 방식으로 뭐 상속을 시켜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계약을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뭐 금융사마다 다른 종류의 상품이 마련이 되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신탁 계약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매에 걸리면 나를 치매 병원으로 좀 데려다 간병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달라. 그리고 그 비용은 내 재산에서 쓰게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다 계약 내용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유명해진 게 이제 그 마이클 잭슨이 사망하면서 자녀들이 미성년 자녀들이다 보니까 이 자녀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상속한 재산에 대해서는 신탁 기관이 계속 관리하고 얘네들한테는 처분 못 시키게 하고 관리만 해서 비용만 가져가게 해라. 수익만 가져가게 해라. 이런 내용을 신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후에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어르신께서 운전하실 때 유언 대용 신탁을 했다면 이 사후에 가족들이 싸우는 일은 안 생겼겠구나 싶네요. 사실 우리가 유산을 남긴다 혹은 뭐 상속을 한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재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삶을 남기고 내 삶을 또 정리하는 거고 동시에 이런 과정이 우리의 노후에 대한 또 하나의 모델의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 정신유산을 또 남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치매 판정을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는데 말씀하셨던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정을 하는 제도인데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지정하냐?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 근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가? 이 기준은 크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는 이 피성년 후견인, 다시 말해서 이 치매 어르신의 의사를 제일 먼저 이제 존중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년 후견인의 이 특성이나 성격을 또 잘 고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피성년 후견인과 또 실제 성년 후견인이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정법원이 결정을 하게 돼 있으니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 그럴 땐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